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축구 토토 승무패 41회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들을 본 소감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직 경기가 남아 있는데 무슨 뭐 벌써 복귀 영상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미 뭐 지금 2월이 확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진행됐던 경기들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1회차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지금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대상 경기들이 공지가 됐는데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들로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1번 경기 아약스 대 베식타시, 2번 경기 샤흐타르 도네츠 대 인테르, 3번 경기 PSG 대 맨시티, 4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클리브리, 5번 경기 포르투 대 리버풀, 6번 경기 AC 밀란 대 AT 마드리드, 7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스포르 CP, 8번 경기 아탈란타 대 영보이스, 9번 경기 제니트 대 말메, 10번 경기 벤피카 대 바르셀로나, 11번 경기 맨유 대 비아레알, 12번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세비야, 13번 경기 잘츠부르크 대 릴, 14번 경기 유벤투스 대 첼시 경기입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의 경우는 지난 40회차 승무패와 마찬가지로 따로 분석 영상은 올려드릴 시간이 없고 멤버십 분들께만 경기별로 한 줄 코멘트 정도 써드리면서 최종픽 이미지만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 경기 결과들에 대한 저의 생각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울산 현대 대 광주의 경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경기 무패 투픽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기의 경우는 내가 봐도 미친 짓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력, 홈 경기의 이점, 누가 봐도 울산의 승리라고 드는 생각이 드는 경기지만 저는 울산의 주전 수비 자원들의 이탈도 있고 최근에 광주가 득점력이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울산의 주전 자원들의 이탈이 있을 때 이런 기회가 아니면 광주가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10% 미만의 투표율 경기 결과들 중에 하나는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승무패에 들어온 다른 10% 미만의 투표율을 받고 있는 경기들에 대해서는 이변의 느낌이 들지 않아서 미친 짓이긴 하지만 울산 현대의 무패 투폴로 가봤는데 경기가 시작하고 경기를 보는데 진짜 미친 짓을 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어제 광주의 경기력은 정말 이거는 축구 선수로 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엄지성 선수 공 잡으면 패스 타이밍도 늦고 그렇다고 뭐 중원에서 뿌려주는 패스가 좋길 하나 기본적인 패스 미스도 계속 있고 이건 뭐 다들 뭐 이강인 선수 영상을 많이 본 건지 엄원상이나 엄지성 보고 공을 뻥뻥 차주는데 이건 뭐 받으라고 차는 건지 상대팀한테 볼을 넘기려고 차는 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곳에 차주더라고요. 엄원상, 엄지성 아무리 빨라도 그건 못 받아요. 이건 프로 선수가 차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뭐 조기 축구회에서 50대 형님들이 그냥 아무데나 차주고 20대한테 그냥 야 뛰어 하고 그냥 대충 아무데나 차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경기 보는 내내 광주의 잔실수랑 쓰레기 같은 패스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선수들 개개인의 클래스의 차이가 확실하게 컸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기였고 페널티킥을 놓쳤던 이동준 선수가 결국에 골을 기록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놓쳤던 걸 만회를 하면서 1대0 울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2번 경기 전북 대 인천. 이 경기 사실 이변의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경기였고 단통 승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상식 감독님께서 아무리 상식이 없는 전술을 써도 선수발로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천의 주전 수비수 김광석 선수가 빠진 이후부터 인천의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전북이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북의 단통 승을 드렸었는데 경기가 시작하고 일류첸코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와 이거 울산이 이기고 전북이 이거 연병을 이거
전북이 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 인천의 최근 경기력은 쓰레기였다라는 게 전북이 10명이 뛰었지만 추가골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백승호 선수와 구스타보 선수의 골로 2대0 전북이 무난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백승호 선수의 대포할 프리킥 슈팅은 확실히 최근 백승호 선수가 폼이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는 슈팅이었습니다. 3번 경기 대구 대 수원FC. 대구와 수원FC의 경우는 대구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대구가 홈에서는 확실히 홈 버프를 굉장히 많이 받는 팀이고 감독님이나 선수들, 관중들 대구 홈 경기장에서만큼은 파이팅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지는 경기는 절대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수원FC의 경우 최근에 경기력이 한참 잘 나갈 때의 수원FC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나 경기 결과는 0대0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4번 경기 첼시 대 맨시티. 저는 이 경기 첼시의 승무 투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멤버십 회원 중에 한 분께서 밴드 토론방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이 비슷한 팀의 경기인데 첼시의 승무에 너무 몰리는 느낌이 들어서 맨시티를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께서 정확하게 적중을 하셨더라고요.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첼시가 좀 홈에서 압도하지 않을까 했는데 맨시티가 오히려 경기를 주도했고 슈팅 숫자부터 첼시의 3배나 많이 기록을 했고 결국에 후반 53분에 제수스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0대1로 첼시가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어떤 팀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해서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경기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경기 맨유 대 아스톤빌라. 자, 문제의 경기였습니다. 제가 울산의 무패로 이변을 봤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 미만의 투표율을 받고 있는 경기들 중에서 한 경기 정도는 결과로 이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10% 미만의 투표율이었던 경기들이 울산 패, 전북 패, 맨유 무패, 에버튼 패, 레스터 패, 브랜드포 승 이렇게 있었는데 그나마 이변을 가볼 만한 게 울산 패였기 때문에 울산의 패로 한번 가봤던 거였는데 맨유가 홈에서 이런 개지랄을 할지 몰랐습니다. 28개의 슈팅을 때려놓고 한 골도 기록을 못하고 페널티킥까지 얻어놓고도 지금껏 잘해오던 페르난데스 선수가 페널티킥을 무슨 달나라로 윙공이 쏘듯이 날려버려서 0대1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변이 나오려면 정말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싶을 정도였고 이거 사실 맨유는 맹구다 믿으시고 무승부까지 바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페르난데스 선수가 달나라로 로켓포를 쌓아 올리는 순간 무승부 이변 보셨던 분들도 멘탈을 달나라로 보내버리시면서 개샹욕을 퍼붓던 경기였습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 밴드 토론방에서 원래 욕설을 하면 안 되는 게 규정인데 잠시나마 규정을 풀어드릴 정도로 엄청난 후폭풍이 있던 경기 결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 때문에 2월이 확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6번 경기 에버튼 대 노리치. 자, 이 경기 분석 내용 말씀을 드릴 때 에버튼의 주요 공격 자원인 히스알리송, 칼버트 루인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 있어서 충분히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픽포드 골키퍼가 전 경기에서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었는데 대체자인 베고비치 골키퍼가 3골이나 처먹히면서 골문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변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경기긴 하지만 그레이 선수와 타운젠트 선수가 칼버트 루인과 히살리송 선수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에버튼의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픽포드 골키퍼는 부상이라고 나오긴 했었지만 출전을 했고 역시 언급드렸던 타운젠트 선수가 페널티킥 골 그리고 그레이 선수의 어시스트로 두쿠레 선수가 추가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에버튼이 2대0으로 가볍게 승리를 했습니다. 7번 경기 리즈 대 웨스트햄. 자, 리즈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의외로 상대 전적이 좋지만 너무나도 과거의 데이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웨스트햄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이번 시즌 승리가 없기 때문에 리즈가 홈에서 좀 홈 응원바를 받고 뭔가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지만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리즈의 단통 패로 갈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보였던 리즈 선수들 중에
주전 공격 자원인 하피냐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뭔가 불안한데라는 마음도 사실 들긴 했었는데 첫 번째 골을 하피냐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거 진짜 이변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역시 웨스트햄에 안토니오 선수가 있었죠. 후반전에 리즈의 자살골과 후반 막판 90분에 안토니오 선수의 극장 역전골로 웨스트햄이 1대2 역전승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리즈가 홈에서 안토니오 선수한테 개 두드려 맞을 줄 알았던 경기였는데 생각보다 쫄깃한 승부가 나와서 재밌게 본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레스터 대 번리. 자, 이 경기 저는 레스터 시티의 무승부 2변을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레스터 시티의 최근 경기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즌 승리를 하더라도 꾸역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번리가 마음먹고 내려앉으면 무승부 2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근데 이 무승부가 사실 0대0 무승부나 1대1 무승부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2대2 생각보다 다득점의 무승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득점이 나온 이유가 제이미 바디 선수가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는 게 모자랐었는지 자기 편 골대에 헤딩골을 쳐박으면서 0대1로 번리에 끌려갔고 동점골도 제이미 바디 그 후에 또 번리의 골을 먹히고 1대2 상황에서 다시 또 제이미 바디 선수가 후반전 85분에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에 적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번리의 극장골이 나오긴 했는데 업사이드로 골 취소가 나오면서 2대2 그대로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났었죠. 번리가 그래도 슬슬 그나마 좀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와포드 대 뉴캐슬. 자, 이 경기 와포드가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죠. 와포드의 패배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뉴캐슬이 중원에서 존주 쉘비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줄 선수가 마땅치 않고 칼럼 윌슨 선수 또한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생 막시맹 선수 혼자서 공격을 풀어내기엔 빡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 막시맹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롱스테프 선수가 오랜만에 골을 기록을 했죠. 0대1로 앞서 나갔고 와포드의 주축 공격전으로 언급을 드렸었던 사르 선수가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1 무승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포드가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었다는 패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0번 경기 브랜드퍼드 대 리버풀. 저는 사실 이 경기도 맨유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변을 생각하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3대3 무승부가 나온 경기인데 이번 시즌 브랜드퍼 홈 경기 앞으로 다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홈에서 파이팅이 넘치고 첫 번째 살라의 슈팅이 골키퍼 다리 사이로 지나가면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끝까지 따라가서 슬라이딩을 해서 걷어내는 수비 기가 막혔죠. 하지만 178cm의 리버풀의 디오구 조타 선수에게 헤딩골을 먹히는 브랜드퍼 수비진의 제공권 싸움 시 위치 선정은 승격팀의 한계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브랜드퍼가 수비는 확실히 공간을 좀 내준다거나 위치 선정이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에서만큼은 이반 토니 선수를 주축으로 결정력이 있는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업사이드로 골 취소는 됐지만 이반 토니 선수도 경기 막판에 골을 기록하긴 했었죠. 어쨌든 3대3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이 출현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수원 삼성 대 FC 서울. 자, 이 경기 제가 수원 삼성의 승과 패 투픽을 드리면서 농담식으로 수원 삼성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티켓 값도 못 벌었는데 FC 서울 니네가 2부 리그 가면 우리 내년에 슈퍼매치 수입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승점 3점 줄 수도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막상 경기가 시작하니까 FC 서울이 확실히 안익수 감독님으로 감독이 교체가 되면서 FC 서울의 축구가 살아났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진섭 감독님이 뭔가 지금 의문의 1패를 당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전반부터 굉장히 FC 서울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사실 오늘 수원 삼성을 상대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영욱 선수, 나상호 선수 공격에서 뛰는 거 보면 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뛰지 싶을 정도로 많은 활동량과 과감한 몸싸움들을 보여줬고 안익수 감독님 체제에서 확실히 조영욱 선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첫 번째 골 조용욱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르는 볼을 그대로 밀어 넣으면서 골을 기록을 했고 두 번째 골 역시 조용욱 선수가 혼자 개인기로 수원 삼성의 수비진들을 제껴내면서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에 성공을 했고 슈팅을 한 게 상대팀 핸드볼 파울을 만들어내면서 페널티킥을 얻었고 나상호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죠. 그렇게 해서 FC 서울이 승리를 거뒀는데 FC 서울은 안익수 감독님 부임 이후 4경기에서 지금 2승 2무를 기록을 하면서 한 번도 패배가 없다는 게 특이점으로 보입니다. 강등 탈출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요. 자, 12번 경기 성남 대 강원. 이 경기는 뭐 지금 진행 중인데 성남이 1대 0으로 앞선 채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마상훈 선수가 오랜만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성남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저는 단통 무승부를 드렸던 경기였죠. 근데 최근에 공격력이 살아난 강원이긴 하지만 원정 강원은 믿지 않는다라고 제가 분석 영상 때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에 무승부를 드렸던 경기였는데 이거 뭐 지금 강원 경기하는 꼬락선이 보니까 성남한테 개 털리게 생겼네요. 역시 원정 강원은 안 가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13번 경기, 14번 경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뭐 맨유와 리버풀 경기 뒤져버리면서 2월이 확실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뭐 이번 회차 도움이 되어 드렸다면 레스터 시티의 무승부 추천을 드렸던 게 그나마 이변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유 경기와 리버풀 경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제가 의심조차 안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안 찍을 경기라서 딱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기가 힘든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의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들로 들어와 있고 화요일 밤 9시 50분까지 구매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승무패 40회차와 마찬가지로 화요일 오전 중으로 멤버십 분들께만 제가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경기별로 한 줄 평 정도로 써서 최종 픽 이미지 커뮤니티에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고 주말에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다시 K리그와 프리미어리그로 구성돼서 들어올 텐데 승무패 43회차 관련해서는 주중에 분석 영상으로 골 때리는 DB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